형인데, 아유. 그럼 이제 오늘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만 이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제가 오늘 제가 단식한다는 얘기도 그럼 모르셨겠네요? 제가 지금 단식 중입니다. 아까 앞에서 한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묘광사 작년 5월에 입산을 해서 이제 6월 말에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하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한 건데 그 기념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이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끝나거든요. 5일 단식인데 그래서 정신이 없었나 봐. 근데 요번 단식 때는 조금 힘들어요. 제가 단식을 14년째 하고 있는데 단식 14년째 하면서 현기증을 느낀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머리가 비워져야 되는데 뭐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도 복잡하고 앞으로 할 일도 생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 앞부분에 했던 얘기는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앞부분에서 짧게 요약해서 또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커뮤니티에 올린 내용이 이거거든요. 자살률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정말 우리가 왜 새로운 정신, 새로운 삶, 새로운 나라가 돼야 되는지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올려놓은 이 표가요. 이게 지금 한국의 그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제가 2003년부터 2022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왜 2023년이냐면 2023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이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의 38개국가 중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딱 두 번만 2위를 했는데 2016년, 17년만 2위를 했어요. 왜? 2016년에 리투아니아가 가입을 했거든요. 리투아니아가 가입을 했는데 리투아니아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1위를 한 거야. 그런데 다시 2018년부터 또 1위를 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리투아니아도 자살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왜냐하면 리투아니아가 이제 소련에서 독립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농업의 주 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들이 어떤 외로움, 고립감이나 소외감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2022년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 해놨잖아요. 이 2022년 통계만 보면 요거는 이제 자살률이에요. 퍼센테이지거든요. 퍼센테이지. 그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연령층이 어디냐면요. 지금 그 생과계로 우리가 봤을 땐 이 30대하고 40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30, 4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해서 2세를 출생하는 이 30, 4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80대 이상의 자살률이 60%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2022년만 봐도 평균 12,906명이 자살을 했어요. 하루에 35명 꼴입니다. 이거 하루로 계산하면 30분에 1명씩 자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인가요? 이게 정상 나라 아니에요. 제가 왜 자살률을 지금 이야기를 안 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계속 정치 얘기만 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거 보세요. 18년부터 왜 18년인 줄 아시죠? 16년, 17년은 리투아니아가 1위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자살률 2위 했고 18년부터 22년까지 이건 20년까지인데 단연 대한민국이 1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자살률이라 하면 10만 명당 자살 수를 얘기하거든요. 자살 인원수를 얘기하는데 한국이 평균 24명이야. 리투아니아가 20명. 10만 명당 20명. 야,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유럽 같은 데 독일은 9.7명, 영국이 8.7명,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살률이 제일 낮아. 0.6명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살률은 낮아.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한국이 정말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한국의 자살률을 살펴보면요. 인구 10만 명당 자살수잖아요. 이 변화의 추이를 보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주위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살펴보면 이게 연도수를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까지는요.
경쟁력 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이었어요. 사실 가장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때 아마 회원국이 90년대 초에는 34개국이었을 거예요. 지금 38개국인데. 그 자살사 수도 1983년에서 92년 10년까지 연간 3,000명대밖에 안 됐어요. 지금이 12,000명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 93년부터 20년간 계속 급증을 하는 거예요. 자살수가. 그러니까 1993년도에 4,000명대로 늘어나고 96년도 3년 뒤인 96년에는 5,000명을 넘어섰어요. 이후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매년 1,000명씩 늘고 있어요. 자살수가. 자살자 수가 매년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이거 굉장히 이건 절대 대한민국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2005년도에 12,000명 들어온 거예요. 12,000명. 12,000명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거예요. 왜냐면, 자살 수는 느는데 또 이 인구가 줄잖아. 그러니까 이게 상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2005년도에 12,000명인데 2022년도에 12,000명이었다고 하는 건, 그러면 자살자 수가 늘질 않았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살자 수는 매년 1,000명씩 느는데 그만큼 아이가 출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률이 줄어드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마치 이 자살자 수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거든요. 응?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12년 동안 따지고 보면 인구는 불과 10%밖에 안 늘었는데 자살자 수는 3배나 늘은 거야, 3배나.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를 봐야 돼.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진 시기가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1997년에서 98년. 이때 뭐가 있었죠? 외환위기 있었어. 그죠? IMF에서 구제금융 받고 이때 사업하는 사람들, 웬만한 기업들 부도 나가지고 다 공장 이때 돈 번 사람들 있어요. 철거업체들. 제가 아는 지인도 철거업체인데 이때 돈 무지하게 벌었어요. 이게 또 재밌는 현상인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2021년부터 2003년에 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2008년부터 2009년 이건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때 또 이때는 뭐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큰 요인이 있어요. 이제 이걸 살펴보면 한국의 자살자 수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한국의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건 1차적으로 개인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한국의 자살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그 책임이 어디 있냐 할 때는 개인의 책임이 우선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문제, 국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국가가 수많은 국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이 도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해지고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이걸 또 봐야 되잖아요. 한국의 근대 역사 해방 이후에 한국의 발전상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건 산업화와 민주화예요. 산업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36년간 일제강점을 겪고 6.25 전쟁을 겪고 폐허된 상황에서 엄청난 경제발전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성공했어요. 민주화 1987년, 1980년대, 1980년을 연 사건 5.18 광주 사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결국 1987년에 60한쟁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어요. 자, 산업화와 민주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에서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느냐. 그게 뭐냐? 이거예요.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성공에 따라온 게
행복이어야 되는데 불안이 온 거야.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의 대가가 행복이 아니라 불안이에요. 불안. 모든 삶이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대학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벌어서 집을 살 수 있을까? 내 아이는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모든 게 불안한 거예요. 대한민국에선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0분마다 한 명씩 목숨을 끊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학업하고 일자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30대, 40대. 한국의 출생률을 높여줘야 될 세대가 가장 높은 80대 빼고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극한의 무한 경쟁에 몰리는 거야. 30대, 40대. 벌써 20대부터 그러잖아요. 아니, 10대부터 그래요. 학교에서부터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된다, 오로지 이 공부와 학업과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 이 스트레스, 이 무한의 경쟁 체제, 그리고 성공에 대한 집착, 이것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서 사람이 어떻게 천인이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심성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극심한 경쟁 체제의 사회 속에서, 이런 무한 경쟁의 사회 구조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면 사회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냐? 보호를 못 한다는 거지. 보호를 못 하니까 지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근데 엄밀히 돌아보면 한국의 교육 수준이나 경제 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문명률은요, 굉장히 낮아요. 지난달에 그 임마누엘 베스트라이시 박사, 이만열 박사도 그랬잖아요. 한국은 이 학력도 높고 문맹률도 굉장히 낮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국은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리고 대학 진학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지금이야 좀 어렵긴 하지만 꾸준히 성장해 왔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죽어가고 경쟁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냐. 이걸 우리는 성공의 덫에 빠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의 덫.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정말 보릿고개 시대에는 국민소득이 2,000달러만 되면 잘 살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3만 달러예요. 그러면 10배가 넘는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 행복해서 자살률도 적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0.8명보다 낮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살률이 10만 명당 24명이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0.8명인데.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의 덫에.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산업화가 가져온 결과는 먼저 우리가 경제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분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낙수 효과를 가져왔어. 그런데 결국 이 안정적 대기업에 있는 그 임금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간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소득 불평등이 날 수밖에 없지. 민주화는 또 어때요? 지금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가 앉아 있고 기득권자가 돼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민주화를 상품화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노무현 때는 신자유주의하고 손잡았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안정적인 소득을 갖춘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진적인 사회보장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사회복지를 강의했잖아요. 그 중에서 거시사회복지, 그러니까 사회보장,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행정, 사회복지 법을 가르쳤거든. 너무나 예민해요. 너무나도 이 문제에 예민한데 점점 거꾸로 가는 거야, 이 대한민국 사회가. 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기득권을.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야. 그럼 이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우리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자살을 하는 원인이 뭐예요? 1차적으로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인이 있지만 결국
자살을 선택하는 그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자살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 중요한 그 자살을 행하게 되는 그 직접적인 요인에는 개인적인 요인도 있는 거야. 심성이 약하니까. 그거 어디서 나오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환자가요, 재작년에 2022년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거. 그리고 우울증 그 위험군, 우울증은 아니지만 우울증으로 갈 수 있는 그 비율도 2020년 코로나 사태 전후로 해서 지금 5배가 넘었어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이 급증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울증이 집중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자살률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급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 사태 때 코로나 얘기 많이 해줬죠. 이거는 의학적으로 뭔가 이상하다. 나는 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왜? 코로나는요, 코비드19, 코비드19, 이 코비드는 2002년도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사스, 뭐 호흡기 증후군인가? 뭐 그런 거죠. 이 사스 급성 호흡기 증후군일 거예요. 이 사스 바이러스예요. 이 사스 바이러스가 이번 코로나거든? 뭐 조금 변형됐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사스 바이러스야. 그러면 2002년도에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했나요? 다중밀집, 다중집회 금지했나요? 3인 이상 못 모이게 했나요? 아니에요. 2002년도에 사스 때 그냥 일상생활 했어요. 근데 왜 2020년도에 코비드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를 하고, 그 식당들 영업 제한하고, 이동 제한하고 왜 그랬나요? 똑같은 사스 바이러스인데 왜 그랬냐고. 저는 그때 특정 집단에 의한 의도가 있을 거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를 퍼뜨린 건 상당히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2002년 사스 바이러스가 퍼진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즉 어떤 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거죠. 그럼 목적이 있겠지. 그 목적이 뭐냐? 인류 학살이에요. 인류 학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음모론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증명해주는 책이 있어요. 요번에 나왔어요. 요번 5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다는 못 읽었어요. 영국 링컨 대학의 데이비드 휴즈라는 교수가 영어 제목은 COVID-19 Psychological Operations and the War for Technocracy인데 이게 이제 심리 조작 그리고 테크노크라시를 위한 전쟁이야.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테크노크라시라고 하는 기술 관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심리적 조작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걸 퍼뜨렸다는 거예요. 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90억인데 이 90억의 인구주의 상당수를 죽게 만들려고 했다는 거지. 근데 죽이면 어때요? 총칼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휴즈 교수가 쓴 용어가 뭐냐면 옴니워예요. 여기 있죠? 옴니워. 총 없는 세계전쟁이 2020년부터요, 총 없는 세계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 세계 경제 질서와 정치 질서를 특히 미국, 움직이는 소수의 집단, 슈퍼리치라고 하는데, 이 집단이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절멸시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폭탄을 쓰고 미사일을 쏘는 전쟁이 아니라,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전염병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임마누엘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데이비드 휴즈 교수가 이 책을 써서 제가 이 책의 7장, 8장을 읽었거든요. 여기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링컨대 교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있는 대학입니다. 거짓말 하겠어요? 이 옴니워라는 건 전 세계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폭탄 쏴서 던지는 게 아니라 전염병으로. 그게 2020년 코로나예요.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요구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예요. 또 옵니다. 조만간 또 와요, 코로나. 이름은 뭐가 올지 모르겠지만 또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퍼뜨릴 거예요. 또 사회적 거리 두고 이동 제한할 거고 사람들 모이는 거 하고 개인을 전부 격리시킬 거예요. 심리적으로 위축되잖아요. 사람 못 만나고 내가 해야 될 게 뭐지? 학교도 못 가, 사람도 못 만나, 식당도 못 가, 취미생활도 못 해, 산에도 못 가, 놀러도 못 가.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리면 우울증이 뭐예요? 자살의 원인이 우울증이거든. 이걸 노리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 주범들을 월스트리트, 미국의 증권과 소위 세계의 자본이 다 모인다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나치. 아마 이 나치는 그 독일의 네오나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미국의 합법적인 정부 말고 미국의 이 합법 정부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가 있죠. 딥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이 심리작전이 뭐냐? 이런 전염병을 퍼뜨려서 사회적 격리시키고 이동금지시키고 사람 못 모이게 해서 충격을 주고 스트레스 주고 트라우마 주고 불안 주고 두려움 주고 인지 공격을 해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psychological operation이에요. 심리 조작, 심리 공격이에요. 이제 이런 전쟁들은 더 줄어들 겁니다. 총 들고 미사일 쏘는 전쟁 안 할 거예요. 세계를 움직이는 극소수의 집단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죽여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한 이야기가, 앞에서 지금 소리가 안 나가는 바람에 지금 다 꽝 됐는데, 어쨌든 오늘 한 얘기에 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제가 이 선도 이야기하고 불도이고 삼교 일도 이야기하고 수련을 이야기하고 선교를 얘기한 이유가 앞으로 이런 옴니워, 소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숨은 집단에 의해서 심리적 조작으로 나타나는 이 전염병, 이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해서 죽게 하는 이 사태에서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멘탈이 건강해야 됩니다. 거기다 기후 변화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정신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멘탈로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 먹고 살 만큼 살잖아요, 대한민국. 이제 성공이 아니에요. 뭐다? 성취입니다. 성취. 대한민국의 물질적 성장을 위해서 종교단체도 엄청나게 많은 공헌을 했죠. 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고. 오로지 성공이야. 절에 가도 성공, 성당 가도 성공. 이제는 성공이라는 개념 대신 성취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돼요. 성취. 우리는 나의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이루는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불교, 선도, 그리고 육아예요. 육아 철학입니다. 이걸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인사를 잘 못 드려서 다시 인사하고 제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김덕희님, 황성태님, 예, 정일아님 반갑습니다. 후포리님, 푸른하늘님 반갑습니다. 다감제이님 반갑습니다. 제임스 양님 반갑습니다. 이난영님, 예. 예. 예, 반갑습니다. 글 많이 올려주셔서, 예, 코로나는요, 인구 감축 계획이 맞아요. 오늘 지금 제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이거 음모론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레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아마 다음에 임마누엘 베스트라이시 교수하고 대담할 때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분은 그분에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영적 각성. 오늘 이제 앞부분에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소리가 안 들려갖고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단식을 하면서 뭐가 이렇게 약간 나사가 빠졌나 봐요. 하여튼 소리가 안 나간 방송을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면서요. 코리안 엘리즈님,
예, 아이고,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없이 별탈 없이 사는 게 행복인데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루하루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라니까요. 뭐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온갖 모든 것들이 범죄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우울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소위 이 전두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조현병. 그러니까 나도 길 가다가 누구한테 칼 맞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한국 사회예요. 우리가 이제 현실을 얘기해 보자고요. 정치도 정치지만. 네,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엔 앞부분에 못했던 내용 조금 더 하고, 우리가 정말 멘탈이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이 방송 지산다운 TV와 인연된 여러분들은 선택된 소수입니다. 뭐 슈퍼챗 해라, 뭐 구독자 늘려라, 뭐 이런 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뭐 하겠지만, 그런 그 정치 방송, 유튜브 방송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내용들을 갖추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 지산도원 TV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선택된 소수입니다. 세상은요, 소수가 바꿔요. 물론 다수가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다수를 움직이는 건 소수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소수가 되시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커서도 안 됩니다.